네, 이제 어느덧 마지막 강연의 순서입니다. 아야타 코리아의 김백재 지사장님의 강연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지사장님을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소개받은 아야타 한국지사 김백재 지사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원래 제 시간대로는 가고 있는데 많이 피곤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편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통 마지막 순서를 싫어하는데 오늘 마지막이라 조금 이렇게 너무 늦지 않게 끝날 수 있도록 그 대신 좋은 정보를 좀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 행사가 1회라고 저도 들었어요. 그래서 위험물에 대해서 이런 세미나를 개최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두 발제자분들께서도 많이 우리나라가 좀 늦어졌고 또 문제도 많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이런 자리를 통해서 조금씩 이렇게 개선의 어떤 좀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또 저도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아야타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말씀 제가 따로 안 드려도 아실 것 같은데요. 보통 이쪽 화물 쪽에는 저희 카스 정산 업무 위주로 이렇게 일을 하는 걸로 많이 아실 텐데 저희 실제로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항공업계 어떤 표준도 만들고 또 이렇게 항공업을 옹호하고 지지하고 또 이렇게 국제 물류에 저희가 또 업무도 같이 담당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아야타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코로나를 지나면서 항공운송이 다시 이제 증가하기 시작했잖아요.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항공 화물이 늘어나면서 위험물에 대한 운송도 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게 제일 그 중에도 저희 클래스 1부터 9까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도 제가 요즘 많이 떠오르고 있는 리튬 배터리에 대해서 오늘은 좀 주요한 이슈로 한번 발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글로벌 에어카고는 한 1% 정도 된다 그래요. 그 어떤 볼륨으로 보면은. 근데 이 밸류로 보면은 35% 정도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하죠. 밸류로 볼 때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위험물들이 여기에 더 많이 수송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기 오신 분들이 이제 다 화물의 이런 주역이니까 함께 안전한 운송을 위해서 같이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이렇게 소개를 제가 잠깐 드렸고요. 그리고 리튬 배터리의 어떤 위험 요소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리고 그 리튬 배터리에 어떤 화재가 나게 되면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아야타는 이 리튬 배터리 운송을 위해서 안전한 운송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가 이런 순서로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교재에는 없는데 제가 한 가지 좀 추가한 내용이 있어요. 원 레코드라는 내용인데요. 이제 에어카고가 이 디지털레이제이션이 아주 좀 사실 느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떻게 이제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갈 수 있을지 그 부분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리튬 이온 배터리 시장은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발전하고 있어요. 2020년에서 25년 요것만 비교해봐도 약 2배 가량 성장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많이 쓰이는 이유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화석 연료를 좀 덜 쓰게 되는 것도 큰 이유고 또 이것에 대한 대체 수단으로 사용되고요. 그리고 편리하고 이동을 할 때는 꼭 가지고 다녀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습니다.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이렇게 카테고라이즈 해보면요. 에너지 산업 쪽에 너무 많이 쓰이고요. 그리고 교통 분야는 제일 많이 여러분 아신 전기 자동차를 위주로 해서 여러 가지 운송 수단에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 쓰고 있는 전자기기들에도 다 리튬 배터리가 들어가고 있죠. 근데 이게 그만큼 위험하다는 것은 우리가 인지를 많이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 그래프는 그 글로벌 마켓 쉐어인데요. 이게 정확한 데이터를 쓰다 보니까 작년 1쿼터 자료를 발표된 자료를 사용한 건데요. 어쨌든 제조를 보면 아시아가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3개국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SK 그리고 삼성 이렇게 그 전체 이건 글로벌입니다. 아시아만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제조를 이렇게 리튬 배터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리튬 배터리가 제조된 곳이 아시아 쪽이 많다 보니까 이동도 당연히 세계로 나갈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항공 운송이나 해운 운송이 더 많아질 것이다라는 것도 너무 당연하다고 또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리튬 배터리 전기차 수요 증가에 대한 부분을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그 보시면은 이제 그 자동차 분류를 여기 세 가지로만 일단 하는데 더 많이 있는데요. ICE는 그 인터널 컨버전 엔진을 쓰는 내연기관차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BEV는 배터리 일렉트로닉 비클을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전기차입니다. 그리고 PHE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포션이 점점 늘어가신 거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2020년은 뭐 팬데믹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게 좀 많이 다운됐다가 자동차 판매량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그 볼륨이 상당히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리튬 배터리 제작의 약 80% 정도가 자동차에 쓰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의 뭐 80%라면 많은 부분을 전기 자동차에 이 리튬 배터리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이커머스가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그 말씀 우리 권호종 소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undeclare하고 misdeclare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말로는 뭐 무신고, 오신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특히 리튬 배터리의 경우 모르고 하는 경우도 있고 알고 조금 이렇게 그 대충 넘어가려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인지가 너무 안 돼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제 노란 그래프는 이제 미래니까 이렇게 증가할 것이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건데요. 어쨌든 이커머스가 증가하면서 계속 리튬 배터리가 들어간 상품의 그 글로벌 운송은 점차적으로 더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크로스 보더니까 인터내셔널 B2C인데요. 이 비즈니스 투 컨슈머, 커스터머, 직접 커스터머에게 배달되는 상품이 전체적으로 항공 운송이 약 또 80%예요. 그래서 그 외에 자동차나 뭐 철도, 해운도 있지만 국제 운송에 있어서는 항공 운송이 약 80%를 차지한다. 또 그 중에 그 총 에어카고 20% 정도가 이커머스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에어카고는 이커머스가 이제 한 20% 됐고 2024년에는 22%까지 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내용은 그 FAA 여러분 미 연방항공국에서 그 리튬 배터리 사고에 대한 그 대시보드를 제가 가져와서 보여드리려고 한 건데요. 사고람은 보통 이 연기 나는 정도, 스모크나 파이어 그리고 익스트림 hit까지를 이제 다 사고로 보는데요. 이거를 처음으로 계수하기 시작한 게 2006년이라고 해요. 그래서 2006년부터 2023년까지의 케이스가 458건이었고 그리고 올해만 해도 27건이 이미 사고가 났습니다. 그리고 6건은 지금 조사 중인 것이고요. 그리고 카테고리에 보시면은 리튬 배터리 자체 운송하다가 사고 난 게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저도 솔직히 좀 놀랐는데 전자담배 종류가 그 다음을 차지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핸드폰 그리고 랩탑 그 외 전기장비, 뭐 의료기기 이런 식으로 그 카테고라이즈가 돼 있어서 이거는 FAA 자료라서 미국 내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그리고 여객기를 통해서 사고가 난 경우가 323건, 그리고 프레이터 화물 전용기가 108건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그래프 보시면 그 사고가 점차 늘었다가 사실 2019년, 20년 요때는 뭐 코로나로 인해서 잠시 주춤했다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리튬 배터리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사고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위험 요소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튬 배터리는 일단 열의 근원이 돼요. 이게 뜨거워지고 히팅의 소스가 되고
그다음에 또 fuel for fire, 그러니까 불을 붙일 수 있는 어떤 퓨얼의 역할, 화재를 증폭시키는 역할도 하게 되고, 그리고 폭발이나 화재의 위험을 가져오게 되죠. 그러면은 평소에 이게 왜 사고가 나느냐? 사실은 그 맨 밑에 줄에 보시면은 어떤 경우에 메이저 주요 원인이 있느냐 하면은 이게 정상적인 제품인 경우는 사실 큰 문제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운송을 가능하게 해준 거고요. 그런데 뭐 어떤 구멍이나 상처가 난다든지, 또 과충전이 된다든지, 이렇게 과열이 된다든지, 그리고 합선이 일어난다든지, 셀 자체에 어떤 불량이 난다든지, 그리고 제조 시의 불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런 원인이 되는데, 이것들을 사실은 그대로 다 문제가 없다라면 사고가 안 내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어쩔 수 없이 일어난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튬 배터리로 인해서 특히 이제 항공사고에는 어떤 것들이 원인이 되는가? 아까도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랑 좀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거 죄송합니다. 이게 눌렸네요. 네. 내용들을 보시면은 일단 위조품이 많이 생산돼요. 그리고 뭐 어느 나라라고는 뭐 하기 어렵지만 여러 나라들이 생산하는데 이제 위조품, 정상적이지 않은 제품들, 그리고 미신고를 하고 배터리를 위탁하는 경우, 그리고 우리 재생 제품이죠. 아까도 그 해외에서 이렇게 다시 들어와서 또 리퍼비시 제품들이 이런 잘못된 사용에서 문제가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품으로 위장해서 이렇게 포장만 하는 경우는 절대 알 수가 없고요. 그리고 국제 규격대로 제조되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운송 중에 어떤 취급 불량이나 손상이 나는 경우, 그리고 적절하게 그 SMS가 없는 경우니까 이 매니지먼트 시스템 자체가 없는 경우죠. 그리고 적절하지 않거나 충분하지 않은 어떤 그 다루는 사람들의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항공 사고가 나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은 사실 우리 소방 쪽에서 많이 아실 텐데요. 저도 요거 공부하면서 좀 알았는데 일반 소화기로 이렇게 끌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FAA 소속에 있는 그 소방안전국의 테스트 결과인데요.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헬런 소화기라는 걸 사용해야 되는데 탄소와 이 할로겐으로 된 그런 좀 특이한 구성된 가스를 사용하는 소화기인데요. 이것이 좀 효과적으로 그 리튬 배터리 화재를 진압해 준다고 해요. 그리고 그 화재 진압 후에는 반드시 그 물이나 어떤 무알콜 그 리퀴드를 사용해서 또 그 다시 발생할 수 있는 재점화가 되거나 또 옆에 인접해 있는 그 배터리로의 그 화재 확산을 막기 위한 그런 용도로 물을 계속 부어서 온도를 낮춰줘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죠. 그리고 이런 사고가 만약에 항공에서 일어났다면 이런 조치를 제때 취할 수가 사실 없게 돼서 상당히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리튬 배터리 화재에 대한 그 대책을 어떻게 강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또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 어쨌든 IATA는 그 국제 기구로서 그 각국 정부의 이 리튬 배터리 운송에 대한 안전 운송을 좀 강화할 것을, 규정을 강화할 것을 많이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불량 배송 업체에 대한 더 엄격한 처벌이 법 규정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리튬 배터리 안전 관련 심사 기준과 어떤 새로운 프로세스를 개발해야 되고, 그리고 리튬 배터리 화재 테스트의 표준도 개발해야 되고 구현해야 됩니다. 그리고 각국 정부 간의 안전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또 강화해야 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FAA에서 이 안전에 대한 권장 사항들인데요. 일단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 카고 컨테이너 및 이런 팔레트, 비행기에 실린 팔레트 이 적재 화물 내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일단 조기 감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화물 어떤 용기나 커버의 그 내화성을 향상하기 위해서 새로운 재료를 개발해서 기준을 만들고 또 방화 덮개나 내화 용기들을 사용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비행기에 실릴 때는 화물칸, 컴파트먼트나 컨테이너 내에 어떤 그
화재를 막을 수 있는 활성 화재 진압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 그림은 우리 이쪽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 많이 아실 텐데 AKE 사이즈 컨테이너인데요. QKE라고 그래서 그 파이어 레지스턴스 컨테이너예요. 그러니까 내화 컨테이너라고 이런 어떤 특수한 불이 붙기 쉬운 것들을 싣고 갈 수 있는 그런 컨테이너인데, 물론 문제는 가격이 좀 많이 비싸고, 그리고 한 지역으로 가면 다시 리턴해야 되는 문제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팔레트에 사용되는 그 커버인데요. 이것도 파이어 레지스턴스 커버라고, 그리고 보통 비닐 정도 덮고 이렇게 팔레팅 작업을 마무리하는데, 특수한 화물인 경우에는 이렇게 그 특수한 그 커버를 덮으면은 뭐 화재나 이런 것들이 밖으로 나오지 않거나 또 빨리 끌 수 있는 그런 제작된 제품들입니다. 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이 있고 이렇게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런 그 문제들에 대해서 리튬 배터리 운송을 항공으로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 아이아타에서 하고 있는 노력들, 그리고 그 여기에 들어와 있는 그 항공사, 그리고 운송 포워더, 그리고 조업사들이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하나씩 제가 따로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큰 그림을 보시기 위해서 한번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그 인식이나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위험하고 또 어떤 교육 트레이닝을 통해서 이것들을 이제 그 미연에 방지하고 또 발생한 것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요. 두 번째가 이제 컴플라이언스인데요. 규정을 만들고 준수하는 것들. 그리고 리튬 배터리 그 핸들링을 전문적인 취급을 할 수 있는 것들인데요. 첫 번째 그 인식 쪽을 보면은 소비자 안전 어떤 캠페인들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적인 워크숍도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정부의 규제를 만들 때 같이 참여해서 조언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컴플라이언스 부분은 여러분들 많이 익숙한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저희 DGR 북을 만들고 있죠. 그리고 LBSR은 리튬 배터리 shipping regulation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리튬 배터리가 나오면서 저희가 새롭게 또 그 규정을 만들어서 규정집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교육을 트레이닝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사람들의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조금 자동화할 수 있는 Dangerous Goods 오토책이라는 그 툴도 저희가 마련을 해 있습니다. 이거는 설명을 다시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Dangerous Goods인데 그 실제 사고가 나면은 사고에 대한 것들을 리포팅해서 데이터베이스로 가지고 있고, 그것들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는데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데인저러스 굿이나 리튬 배터리 캐리지에 대해서 운송 지침, 가이던스도 저희가 만들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그러면 핸들링에 있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CEIV라고 요즘 그 아마 언론에서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인증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Center of Excellence for Independence Validator라는 약자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네 가지가 있는데, 파마시 그 의약품 운송하고 프레시 운송, 그리고 라이브 애니멀, 그리고 리튬 배터리, 이렇게 네 가지 운송에 대해서 아이아타에서 그 교육을 하고 또 어세스먼트를 해서 이제 밸리데이션까지 마치고 이제 서티피케이션을 주는 그런 것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인천공항에서 함께 이렇게 여러 그 업체가 참여해서 인증도 받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CBTA라는 것은 그 Competency Based Training and Assessment Center라는 건데요. 우리 키파도 그 저희 아이아타의 그 이 자격을 획득해서 지금 교육을 CBTA 센터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총 4개인데 뭐 여러분들이 그 필요하시다면은 이런 교육들을 이 키파나 다른 업체들을 통해서 받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은요. 일단 교육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다른 국제기구들과도 협력하면서 그 교육과 홍보를 하기 위해서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기관들에 대해서도 저희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그리고 교육에 대한 워크숍을 또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웨비나나 워크숍, 그리고 오늘 같은 자리에서도 저희가 참석해서 또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WCS라는 거 월드 카고 심포지엄이라는 저희 행사를 1년에 한 번씩 이제 주최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는 저희가 이카오를 통해서 각 국가들에게 어떤 홍보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다른 국제 기구들과도 협력해서 이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그래프에서 보셨던 그 컴플라이언스 부분을 조금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왼쪽에 있는 그림은 여러분들 잘 보셨던 그 DGR 이제 그 에디션 매년 그 개정되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게 LBSR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 벌써 개정판이 많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필요하시면은 저희 아야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그 말씀드렸던 DG 오토책이라는 거는요. 그러니까 데인저러스 굿을 그 에어웨이 빌에서부터 만들 때부터 DG가 있는 에어웨이 빌이다 그러면은 끝까지 이제 갈 때까지 자동으로 사람이 실수하지 않도록 그 이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도 하고, 또 거기 그 해야 될 업무들을 여기서 알려주는 대로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뭐 트레이닝은 저희가 전문 강사를 다 데리고 있고요,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인시던트 리포팅 쪽인데요. 이게 글로벌 에이비에이션 데이터 매니지먼트라고 제가 한 세 가지 정도의 어떤 데이터를 모으고 있어요. 그 비행기의 플라이트 데이터하고 인시던트 데이터, 그리고 액시던트 데이터를 모아서 그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IDX인데요. 인시던트 데이터 엑스체인지라는 건데, 항공사들이 이 정보를 제공해 주면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필요한 일들을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데인저러스 굿 오토책이라는 건데요. 요거는 최근 제일 좋은 점은 사람들이 이렇게 머리로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라 가장 최근 업데이트된 규정까지 규정집과 링크가 돼서 실제로 책을 찾아보거나 또는 기억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장 업투데이트된 데이터를 가지고 일을 할 때 아야타 DGR과 비교하면서 일을 할 수 있고, 실제로 해야 될 업무를 가이드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은 파워 BI 리포트 같은 것도 자동으로 생성해서 특히 항공사나 조업사들, 그리고 큰 프레이트 포워더들은 이렇게 사용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데인저러스 굿 관련된 트레이닝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세 가지 코스인데요. 그 DG 데인저러스 굿 레귤레이션, 그러니까 억셉턴스에 대한 부분을 가르쳐주는 강의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리튬 배터리만 또 따로 그 안전 운송에 대한 그 교육이 있고요. 그리고 리튬 배터리 바이 에어라고 해서 항공 운송에 대한 교육이 또 있습니다. 이 교육들은 이러닝이나 뭐 인클래스 트레이닝도 가능하고, 또 현장을 방문해서 트레이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에이비에이션 데이터 매니지먼트 시스템인데요. 이렇게 세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FDX, IDX, ADX 이렇게. 그래서 이 정보들은 항공사들로부터 받아서 저희가 이 데이터들을 유지하고, 필요한 경우 어떤 부분에 있어서 뭐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든지 어떤 문제들이 있다든지를 저희가 데이터베이스화해서 필요한 곳에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 GADM의 서 뽑은 그 리튬 배터리에 관련된 사고를 이렇게 그 파워 BI를 통해서 한번 본 내용인데요. 그 왼쪽 아래쪽 그래프 보시면 그 어떤 케이스들이 얼마나 생겼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세부 내용을 볼 수 있는데요. 보시면은 뭐 첫 번째, 두 번째만 보시면 미신고 화물이 제일 많아요. undeclared 돼서 사고 난 게 리튬 배터리는 제일 많고, 그 다음에 DG를 로딩하는 문제, 그 외에는 뭐 거의 비슷한데요. 그러니까 신고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잘못 핸들링 했을 때 사고가 제일 많이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그 사고가 난 지역이나 뭐 어떤 일들이 일어난 이벤트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여기는 뭐 런던, 뭐 호주 이런 쪽에서 좀 많이 났네요. 근데 그런 것들을 참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키파가 획득한 CBTA라는 거는 사실 굉장히
그 지금 미래를 좀 준비하는데 중요한 그 저희 아야타에서 인증해준 내용이거든요. 이게 역량 기반 교육 평가라는 것으로 그 아야타가 전 세계에서 이게 인정한 기관들이 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키파가 받은 교육 인증은 요 인증입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보시면 프로바이더로 이렇게 그 전 세계에 113개 정도가 서티파이를 받았고 지금 이제 서티파이를 받기 위해서 또 준비하는 기관들도 있고요. 그리고 맨 위에 있는 거는 이제 자체적으로 그냥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교육하기 위해서 받은 거고요. 맨 아래 그 엑설런스라는 거는 이제 스스로 교육 자료도 만들고 할 수 있는 건데요. 사실 이 두 번째 있는 그 프로바이더 정도만 돼도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그 인증을 받으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러면은 이 교육 말고 그 리튬 배터리의 그 운송에 대한 그 서티피케이션 인증은 어떤 게 있었느냐면요. 지난번에 그 인천공항에서 커뮤니티로 해서 10개사 총 10개사가 함께 그 이 인증을 받았는데요. 여기 중요한 거는 전 세계에서 최초로 우리나라 인천공항이 함께 받았다는 거 하고 그리고 항공사와 지상조업사 그리고 프레트포워더 이렇게 그 이쪽 에코시스템에 있는 모든 그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해서 그 중간에 뜨는 부분 없이 받았다는 것이 또 중요한 마일스톤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많은 또 회사들이 지금 인증을 진행 중이고요. 리튬 배터리의 안전한 운송을 위해서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은 이 자료를 보시면 나중에 좀 더 내용을 아시고 싶으시면은 여기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레퍼런스를 넣어드렸으니까요. 그 리튬 배터리에 대한 부분은 여기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인 추가된 내용을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원 레코드라는 제목의 내용인데요. 잠깐 길지 않게 제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항공 이쪽 그 에어카고 쪽에 오래 종사하셨겠지만 다른 어떤 그 산업 분야에 비해서는 이 디지털라이제이션이 약 15년 정도 뒤져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예전에 여러분들 항공 티켓 이렇게 종이로 된 티켓 가지고 다니셨다가 이젠 다 이 티켓 전자 티켓만 있잖아요. 근데 저희 에어웨이빌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쪽 그 화물 운송에 있어서는 아직도 종이들이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안전 운송에 있어서도 개선할 여지들이 조금 좀 느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카고 인더스트리가 처음에 페이퍼 시대에서 그리고 일렉트로닉 시대에서 이제 디지털 시대로 가는데 그 부분을 좀 따라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여기 중요한 분들이 다 자리에 하고 계셔서 잠깐 추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커머스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해운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하나의 어떤 운송수단이 아니라 이제 멀티모달로 가잖아요. 그래서 뭐 CN에어도 있고 이게 함께 하다 보니까 정보 교류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너무 이제 문제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또 그 국가 기관들도 더 많은 정보들을 많이 요구하고 있고 또 그것들을 다 맞춰주려면은 똑같은 일을 여러 번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장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업무를 할 때 늘 가지고 다니면서 다 할 수가 있고요. 심지어 뭐 챗 GPT라는 것까지 나와서 점점 더 이렇게 세상을 좀 바꾸고 있죠. 이 에어웨이빌은 2000년대 중반에 나왔어요. 뭐 이걸 다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 이 에어웨이빌이 나왔긴 했지만 아직도 페이퍼 에어웨이빌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문제도 많이 생기고 실수도 생기고 그런 것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 레코드라는 개념을 오늘 설명드린 내용인데요. 그 2010년대 후반쯤에 2020년 전에 나왔죠. 근데 이 컨셉이 나왔는데 이 컨셉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업계에 계신 분들은 그 내용을 좀 꼭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 2024년까지는 그 우리 어떤 저희가 하고 있는 그 전송 방식이 CXML이나 CIMP 스탠다드를 쓰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더 이상은 2024년 10월부터는 이제 발전이나 어멘드먼트를 안 할 거예요. 그 대신 뭐 어느 정부가 요구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뭐 컴플라이언스 해야 되니까는 고치겠지만 그걸 예외로 하고 2026년 1월부터는 이 원 레코드 스탠다드라는 것을 예전에 여행 티켓이 이 티켓으로 바뀌는 것처럼 완전히 다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 먼 것 같지만 참고로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게 쉽게 얘기하면 딱 요거예요. 예전에는 그 프레이트 포워더가 그라운드 핸들링에다가 정보를 주고 그 다음에 항공사 주고 항공사는 커스텀에도 주고 또 정보기관에도 주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어떤 메시지나 정보를 줬는데 이 원 레코드라는 거는 하나의 그 정보 소스가 있는 것들을 필요한 곳들이 가져다가 쓰는 어떤 그런 통합된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원 레코드 이제 스탠다드로 메시지 채널로 이제 갈 거고요. 그걸 위해서 좀 큰 회사들은 먼저 이제 바꾸려는 준비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각국의 정부들, 특히 세관 같은 경우는 더 쉽게 정보를 받아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러다 보면은 이게 뭐 문제들이 예상돼요. 예를 들면 뭐 사이버 시큐리티 문제, 정보를 빼간다든지 다르게 오용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커먼한 통일된 규정이 없으면은 오히려 더 헷갈리고 더 힘들겠죠. 근데 그것들을 이제 만들어 나가려는 게 지금 저희 아야타가 하고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근데 쉽게 한 가지 말로 하면 데이터 센트릭 모델에서 어떤 다큐먼트 센트릭 모델, 데이터 센트릭 모델로 가는 거죠. 예전에는 이렇게 다큐멘트를 전달했는데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서 그걸 가져다 쓰는, 그리고 프로바이더가 더 잘 알 수 있고, 그리고 중복된 업무도 줄이고 이렇게 이제 해 나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인더스트리 베네핏은 어떤 것이 있느냐? 그러면은 이제 각 기관별로 장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데이터 오너는 내가 주고 싶은 곳에만 정보를 줄 수가 있고, 그리고 어떤 정보의 통일성이 있고, 이게 더 트랜스페어런시에서 어떤 잘못된 정보나 더하거나 뺀 정보가 아니라 정확한 정보가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발표는 조금 너무 늦어지는 것 같아서 조금 짧게 마쳤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백지 지사장님의 미신고 혹은 무신고 및 오신고 리튬 배터리의 감지 및 추적 방안 여러분 잘 들었습니다. 실제로 저희 협회에서도 리튬 배터리의 CEV 관련된 문의가 요즘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관련된 질문하실 사항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른 질문 사항은 없으신가요? 네, 그럼 김백지 지사장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